5일 만에 참 힘겨운 반등을 해줬습니다. 어제 코스피 장 후반에 그래도 그나마 좀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권에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지속적인 낙폭이 확대되며 지수는 1% 넘는 하락을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나마 어제 코스피에 조금 힘이 되어졌던 건 이제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너무 낙폭이 돼 있었다라는 낙폭 과대 인식에 대한 반등 정도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코스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결국 4만 원대까지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4만 원대 종가 형성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큰 악재는 없었지만 이날장에서 5% 동반으로 큰 폭의 낙폭을 보이면서 반도체 투탑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코스피의 PBR은 0.85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중요한 건 증권가에서 여전히 하단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함께 코스피가 2,300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순간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 재료가 시장에 없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는 가장 큰 악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날장에서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담아갔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면서 내년에는 AI를 기반으로 더욱더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면서 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 일단 기술주를 담아가는 모습을 외국인 쪽에서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날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알테오젠이 모두 장악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봤을 때 어제는 또 방산 쪽에서 여전히 좋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을 기준으로 미국 공화당이 레드 소입을 확실시했다, 확정 지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키우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슈와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사실 아직도 트럼프와 머스크의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 둘의 관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양자 암호학 쪽에서의 변동성이 나왔었죠.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아이온큐가 돌연 급등을 했는데 트럼프가 앞으로 양자 암호 쪽을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다라는 여러 관측들이 나오면서 그 해당 훈풍이 국내 양자 암호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까지도 견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쪽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무엇보다 머스크 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종목들 그 전날 상한가에 이어서 이날장에서도 두 종목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가 이제 화성에도 군집 위성을 띄우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현재 지구를 기준으로 스타링크가 있다면 해당 모델을 그대로 화성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게 되겠고요. 앞으로도 발전되고 개발될 게 정말 무궁무진한 우주 산업인 만큼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 어제장에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의 변동성도 나왔었죠. 범영건설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파견을 할 평화 특사를 임명한다는 소식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앞서서 푸틴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 이런 오보도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기대감으로 지난주부터 건설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에 늘 큰 힘이 되어줬던 두 기둥,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어제도 부진했습니다. 그 전날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주 어제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 중국 소비 쪽도 광군제 실망감 등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에만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 시장은 약간의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을지 시간에서 나온 소식들과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에서 놓고 보면은 이 이슈 또한 트럼프 관련 이슈이기는 합니다. 어제 시간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어느 정도의 경쟁, 기술 패권이 반도체를 넘어서 히토류까지 확산되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히토류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어제 시간 외에서 나왔고요. 지금 중국이 히토류 관련해서는 글로벌의 모든 거래량을 거의 다 지분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경쟁이 심화되게 됐을 때 대려 한국 쪽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장후에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의 오늘 이 장중의 변동성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에서 여러 종목들 실적 발표 이어갔습니다. 교보생명과 현대카드, 셀트리온 제약도 실적이 나왔는데 나름은 긍정적인 실적들을 다 들고 왔습니다. 지금 상장사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 컨센을 계속해서 하회하는 수치들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부정적인 시장에 더 약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는데 어제 좀 주요 기업들 시간의 실적에서 나름 긍정적인 실적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의 오늘 주가 추이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사이에 우리가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IRA 보조금 폐지한다라는 소식이 일단 미국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할 것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IRA 전기차 보조금은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한해서 대당 최대 $7,500 세액 공제를 해주는 보조금 제도인데요. 만약 이게 없어지게 된다면 국내 전기차 기업들 혹은 배터리 산업에는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IRA 폐지를 놓고 시장에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쉽게 폐지할 수 없을 것이다. 미리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내온 바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처럼 정답처럼 간밤에는 보조금 폐지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로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간밤 나온 이 미국 언론의 소식이 오늘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미 미국에 대규모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도 셀 쪽으로는 LG, SK, 삼성 다 들어가 있죠. 소재 쪽에서도 엔캠이나 덕산 데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이슈이니만큼 오늘의 장중에 어떤 계획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 다음 플랜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차종의 생산을 더 다각화해서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 플랜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42% 작년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유럽 쪽으로 그냥 시장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해당 소식 어떻게 소화할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일정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생산자 물가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습니다. PPI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시장 전망치에는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고용 쪽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6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가면서 일단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면에 엔비디아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혹시 국내 반도체 주에 또 다른 이 모멘텀 변화가 시사될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일단 오늘은 IRA 이슈가 나온 만큼 전기차 업체들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에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장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이제 미국 시장의 랠리는 끝이 난 걸까요? 간밤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는 듯합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있었는데요. 간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47%의 하락세, 나스닥 지수 0.6% 하락세, 19,00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지지선이 19,000선이 깨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도 여전히 6,000선 아래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5.7% 넘게 하락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갔던 테슬라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국제 유가도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68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의 반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106선에서 간밤에 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오늘 한국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00원대 위로 올라온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도에 압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상 최고치에서 시장은 고민하고 있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릴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이번 주 들어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서는 약간의 부담감이 됐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이야기만 봤을 때는 지금까지 파월이 내놓은 발언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시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금리라도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나와야 될 텐데 파월 의장이 빨리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시장에선 다시 한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만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내 성장률이 주요 경제 중에서 단연 최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오라클 1.3% 하락세, 그리고 어도비도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랠리를 이어갔던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간밤 시장에서는 좀 크게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번 주 들어서 주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간밤 시장에서도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엔비디아 다만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횡보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1%의 상승세, 아마존이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급하게 올라온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주가 하락세가 나왔고요. 테슬라 보시다시피 주가가 6%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7%의 하락세, 메타도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에 조금 더 방향성이 깊은 그러한 하루였는데요. 빅테크 기업들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좀 기간 조정 아니면 가격 조정 이러한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라든지 투자 의견은 변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주가가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사들은 그대로 투자 의견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그대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50달러에서 17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숫자가 찍히고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듯합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유를 이렇게 좀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지금 이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프리즈가 매수에서 매도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매도에서 매도로 그대로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원래 제프리즈는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 베어리시한 그러한 투자 의견들을 계속해서 좀 내고 있는 투자사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주가 상황이 높다.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높다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한 바 있고요. 또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전체 좀 전기차 쪽에는 부정적인 하루였던 듯 합니다.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
부담감 있고요. 다만 리드엄에서는 여전히 이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25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디즈니입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디즈니가 그 추세 전환점에 있는 듯합니다. 디즈니가 이번 연도 들어가지고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그래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당 순위 그리고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업의 장기 전망을 확신한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이 주가 하락과 함께 시스코 시스템즈도 하락세를 최근 들어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매출이 연이어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선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스코 시스템즈를 잘 봐야 할 게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한 기준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좀 연이어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은 듯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ASML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2030년의 목표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440억 그리고 600억 유로까지의 매출을 전망을 했는데 총 마진이 보시다시피 꽤나 높습니다. 56에서 60%. ASML이 이렇게 장비를 잘 팔게 된다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당연히 실적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된 한국 시장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데이비드 아인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치 투자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성공적인 투자자이기도 한데 CNBC의 포럼에 참석을 해서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은 근본적으로 망가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가치주를 희생시키면서 성장주를 떠받드는 꼴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S&P 500 내에서 M7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은 상황이죠. 이를 두고 사실 겨냥한 발언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GDP의 2%포인트에 해당하는 성장주가 현재 55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겨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지금 미국 시장이 가장 비싼 시장이다라고 밝혔지만 다만 비싸다고 해서 이것이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들이 최근 들어서 그 가치를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데이비드 아인혼의 말처럼 가치주가 앞으로 상승하는 날이 올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를 오늘의 이렇게 이슈로 선정을 한 이유는요. 결국에는 달러 강세가 한국 시장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켓워치가 달러 강세가 진짜 시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는 현재 달러가 과매수 상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저항선을 테스트 중인 상황이고 달러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 원자재와 신흥시장의 자산은 과매도된 상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한국 시장이 바로 떠오릅니다. 이후 신흥시장에는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차트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마켓워치가 내놓은 기사와 함께 첨부되어 있었던 차트입니다. 그 위에 있는 차트는요.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과매도와 과매수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 선을 넘어서면은 과매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약간 올라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가 과매수인 상태를 기술적으로도 차트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는 어떠한 시그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달러 강세가 아시아 신흥시장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SPI 에셋이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아이시어스 MSCI 신흥시장 ETF는 선고 후에 4.7% 하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신흥시장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로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좀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달러는 12월에 계절적인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펀드 스트레트가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10년간 ICE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1% 가깝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10년 동안 달러 인덱스는 12월에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번 해 12월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신흥국 관련 ETF가 43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지지선이 41달러인데 41달러가 지지가 된다면은 신흥국 시장의 ETF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절적으로 12월에 원래 약세였기 때문에 106선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1,40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1,300원대까지 하향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